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기찬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모레면 대선 본 투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유세전 오늘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강다한 앵커. 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기찬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모레면 대선 본 투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유세전 오늘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강다한 앵커. 네, 20대 대선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막판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 최남단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청주를 하루에 훑는 강행군을 소화하면서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연능하고 충실한 국민의 일꾼 대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연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 후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올 그런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또 한 번 띄웠습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으면은 갈아치우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낸 운전수 보고 다시 핸들 잡으라고 합니까?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이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의 거점을 도는 수도권 유세를, 윤 후보는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상행선 유세를 끝으로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때아닌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죠. 이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 이탈시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것은 과연 실색할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피습까지 20대 대선은 막판까지도 바람잘 날이 없는 모습입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께서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신 거예요? 네, 응급 조치를 잘 실시를 했고 네. 현재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증오나 적개심 이런 걸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폭력은 결단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도 폭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한 것도 같은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윤기찬 대변인께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네, 후보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선대본부에서도 이게 선거 국면에서의 폭력일 뿐만 아니고 네. 어쨌든 어느 국면에서든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 뭐 정책으로 나오든 어떤 형식으로든 네. 그런 것이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폭력적 행동을 통해서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송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송영길 대표께서도 좀 부상을 당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심각한 일인데 후보들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지지자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당에서 지금 약간 경호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먼저 민주당. 네, 아무튼 당 대표에 대한 네네. 테러였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여야 대선 후보에게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남아 있는데 예. 각 그 캠프에서는 비상이 떨어졌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네.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또 양 진영이 아무리 좀 격화된다 하더라도 예. 다소 폭력적이거나 어떤 공격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또 경호 강화나 이런 건 좀 검토하고 네,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호를 강화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경각심을 갖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조금 공권력 갖고 있는 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주말부터 계속 이제 시끄러웠던 것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이 부분이 계속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상당히 지금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윤기찬 대변인께서 그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부실이 있습니다만. 선관위가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선거 지도 과정에서 편파적인 이 문제 지금 차치하고 네, 네. 그 문제는 각 정당이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 그거 가관히 차치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것이 사실은 선거 지도 행정이라는 다소 규제적인 예. 권한 측면에서도 어떤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투표 관리거든요. 서비스 분야예요. 국민들이 본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이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의 존립 목적인데 이것을 저는 인식 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에 선관위는 어찌어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표를 직접 하고 본인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격리자 내지 확진자란 이유만으로 저는 그러니까 방역상의 어떤 위험성만으로 그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수차례 강조했거든요.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달라.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자신 있다고 해놓고. 저는 이것은 선관위 기관 그 종사자들의 스스로 인식의 문제가 일단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팬데믹이 사실 이게 주기적인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경험하지 못한 어떤 환경하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 철저한 시뮬레이션, 네. 그 예행 연습, 네. 이런 행동 요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가 다소 안이하게 좀 확진자와의 어떤 그 투표 동선 관리를 할까? 네, 네. 어떤 실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구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기구로서 선관위에 부여한 역할은 네. 선관위 스스로가 철저하게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좀 다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야당에서는 그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 대통령께서 나서서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님이 모든 부분을 다 통과를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네. 특히 선거 사무는 관권 선거의 개입 우려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제 중립을 선관위의 강조하죠. 예. 독립된 권한으로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에게 그 어떤 문제를 다소 이제 뭐 도덕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책임을 좀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제 다소 뭐 부정선거니 관권선거니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선관위 업무라는 것이 네. 선거 지도 행정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지금 그 청장님 하신 말씀이 선거 지도 행정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관여하면 안 되죠. 네.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방향을 유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 행정이죠. 이것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뒷받침하는 서비스 행정의 경우에는 책임이 국가에 있어요. 선관위는 그것을 유인받아서 하는 단체거든요. 예. 법에도 보면 공직선거법에도 국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는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대표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책임 정치예요. 본인이 인정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선관위에 질책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현행 이제 선거 관련 법률이 예. 투표소 한 개당 투표함을 하나 두게 돼 하나를 있죠. 두게 돼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행정에 있어서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은 입법의 미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 제도 정비를 좀 탄력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 제정 미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9일 본투표 때는 이제 6시부터 이제 하도록 뭐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대책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건 원래 그 돼 있던 제도예요. 6시부터 7시 반까지인가요? 네. 원래 시간이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6시까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서 일반 그 확진되지 않으신 네. 분들 격리자 확진자들은 6시부터 7시 반까지 할끔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는 사실은 시간대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참관인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문제인데 선관위는 그 고민도 전혀 안 했던 것이고요. 이 소중한 나의 투표 기표된 용지를 갖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운반한다. 그 이것도 부분이 정말 가장 좀 많이 그러셨던 아니 것 같아요. 그것도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선거행정의 부실함이 아니고 일반 이 투표권 행사한 분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본투표 때는 이게 대기하는 건 겹쳐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동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일찍 오셔야 되거든요. 6시까지 도착하신 분들은 일반인 분들도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도 6시 반에 투표할 수도 있어요. 몰리게 되면 이럴 때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때 참관인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확진 내지 격리자분들이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어디서 대기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 하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관위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건 법적 조치 외에 3월 9일 본투표 때는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확진자와 이제 일반인 간의 이 동선이 겹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때는 중간에 전달자가 있어서 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대리로 전달했지만은 네. 이제 본 선거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는 네.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쌓이는 어떤 오해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김우영 대변인께는 요걸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런 부실 논란이 그 본투표 결과에 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그 유권자들의 인식 수준이 네. 높으시기 때문에 네.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부실 문제와 네. 아주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정치적 선택의 문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좀 글쎄요, 있을까요? 각기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선관위가 이제 사과도 했고 네. 이런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서 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안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유권자분들께서 화는 나실지언정 어쨌든 그 본투표에서는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가는 역할로 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요거는 뭐 예상하기로 두 분의 답변이 원론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금지되기 전,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보면 초박빙 판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선거 불복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사실 언론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합의된 규칙을 지키고 네. 공공의 선을 준수하는 것이 예. 민주사회의 질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착오나 실수가 있다 할 때 네.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떤 그 새로운 개선 방안을 예. 합의하도록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지나치게 어떤 불안을 부채질하거나 네네. 어떤 공공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자극하는 것은 이 불안 사회의 일상화를 또 부채질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관위가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질책을 하되 그런 어떤 그 투표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돼야 된다는 취지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선관위가 단순히 그냥 행정 자체를 부실하겠다는 점에 그치지 않아요. 선관위는 법을 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투표소 1투표함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밀 투표 원칙이에요. 예. 내가 기표한 것을 남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기표해서 접어서 갖다가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에 아예 엄중히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긴 거예요, 선관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다만 이런 선관위의 부실행정 때문에 뭐 투표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미세한 격차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그 이번 뭐 논란 속에서도 사실 이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높은 뜨거운 그런 투표 열기를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조 섞인 그런 반응 평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은 유불리는 이제 다 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높았던 이유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윤기찬 대표님께 먼저 여쭐까요? 저는 이제 사전 투표라는 그 명칭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사실은 이제 보조적 투표일이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거의 분할 투표 형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면. 고민해봐야 돼요. 선거 운동의 일수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줄여버리는 이런 결과가 돼서 이분은 정치권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사전 투표를 갖다 분할 투표 형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권 교체율이 높은 그 해당 유권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투표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 심에도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뭐 민의는 정확하게 더 반영이 되긴 할 테니까요. 그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김영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규정은 사실 좀 창피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예, 예. 선진 국가들도 많은 것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컨텐츠를 공급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거기에 맞게 보내주거든요. 예. 일종의 확정 편향 사회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막고 문명화된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쪽으로 언론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비호감 국면을 만든 네거티브 선거 국면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환경을 뚫고서 주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어찌됐든 이제 그 사전 투표의 그런 지나간 것에 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취했다. 다만 강론에서 해석은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유세 날이잖아요. 아마도 자정까지 이제 유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대략적인 선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하시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제주부터 그냥 서울까지 그냥 횡단을 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선거 전략인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유권자분들께 한 마디씩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져볼게요. 네. 먼저 김영현 대변인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뭐 지금 강원도나 또 경상북도의 산불 위기. 네.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발발 속에서 유가의 폭등, 네. 안팎의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이 대단히 불안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위정자들은 국민의 불안을 좀 다독이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예.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선거 때는 그런 뭐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 네. 또 직장인들 그런 분들에게 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후보가 누구냐 이걸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마지막 지역을 선택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이다. 네.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고 국민을 또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적인 한풀이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공격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인물론이라는 관점 그 네. 기준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신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이것은 잘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주고 잘못했으면 가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셨으면 더 이상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면 네네. 그런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차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회복입니다. 사실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예전엔 다 상식적인 변명과 상식적인 대응과 상식적인 해명을 해왔어요. 근데 예.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상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상식이 통하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명하는 게 맞다. 이것이 나라 발전의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